日本の皆さん、こんにちは。今回は韓国で現在進行中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逮捕、拘束に関する問題を日本の皆様にも分かりやすく解説します。この事件は単なる法律問題ではなく、韓国の政治、司法、そして国際関係までもが絡み合った非常に複雑な出来事です。そしてこの問題の背後には中国の影響がある可能性が強く疑われています。それでは実際何が起こっているのか詳しく見ていきましょう。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당한가? 1.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 소추를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법적 문제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쟁, 사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조치이며 이를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더욱이 한국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하여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간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 윤 대통령의 체포, 구속, 위법 아닌가? 탄핵과 동시에 한국의 수사기관인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포는 헌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무시한 체포. 한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기 위해서는 내란죄가 확정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체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내란죄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체포되었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무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게다가 공수처는 원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란죄 수사는 원래 검찰 또는 군사법원이 담당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사건을 맡고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의도와 중국의 그림자.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꽤 이런 부당한 탄핵과 체포가 이루어진 것일까? 왜 이런 부당한 탄핵과 체포가 이루어진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중국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한국사법부를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한국의 사법계에는 우리법연구회라는 좌파 성향의 판사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진보, 혁신 계열의 정치 세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정 이데올로기를 사법부에 반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그룹 출신 판사들이 한국 사법부의 주요 직책을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법조 고위직에 대거 진출했다. 특히 우리법, 국제법연구회 회장을 모두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는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에 이들이 다수 임명됐다. 그 결과 한때 대법관 14명 중 7명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들 단체 출신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1989년에 출범해 2018년 해체된 우리법연구회에 몸을 담았던 이들은 약 15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간 판사 재직자가 5천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판사의 약 3% 수준이다. 인권법 연구회 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판사의 10% 수준인데 주요 보직의 절반가량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이 단체 출신 국회의원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다. 우리법 출신 의원으로 국회 탄핵소추단에 들어간 박범계, 최기상 의원이 대표적이다. 우리법과 인권법에서 민주당으로 영입된 인사는 이들 외에도 이수진 의원, 이탄희 전 의원 등이 있다. 논란이 커지는 것은 이들이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면마다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우선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밀어붙였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인권법 출신이다.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이순영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추천한 2명의 헌법재판관 정계선, 마흔역 후보자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김형두, 정경미 재판관은 이 단체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재에 합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보류한 마흔역 후보자까지 재판관이 되면 헌재와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성은 66%, 9명 중 6명으로 올라가게 된다. 즉,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결정한 사법기관이 이미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 배후의 중국의 그림자? 또한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친중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도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의 정치 사법 시스템을 중국 쪽으로 기울게 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4. 결론. 법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의도와 외부 영향이 우선된 사건. 윤 대통령의 탄핵 체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한국의 정치 사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싸움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일본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